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 화학과에서 이번에 편입한 지승헌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적대 학점이 이제 4.5점 만점에 정도 나왔었고, 그리고 다른 스펙이 있다면 영어 성적은 약대 편입이 작년에 피트가 사라진 이후로 처음 만들어졌는데, 약대 편입은 2학년 수료하고 66학점 이상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 일반 편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편입은 3학년으로 편입을 하는데, 약대 편입의 경우에는 2학년 과목부터 전공 과목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5년 동안 학교를 다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형 방법은 1차로 지필고사를, 2차로는 면접을 봅니다. 작년에는 최종 7명을 선발하였는데 1차로는 10배수를 선발할 것이라고 모집 요강에 적혀 있지만 정확히는 70명이 아니고 71명 정도로 기억합니다. 또한 평가 방법은 1차는 100% 지필고사, 2차는 20% 서류, 20% 면접, 60% 지필이었습니다. 경쟁률도 다른 약대랑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105대 1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필고사는 1월 7일에 받고 시험 과목은 화학, 생물 이 두 과목이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과목별로 30문제, 시험 시간은 60분이었습니다. 화학은 10시에, 생물은 12시 반에 시험을 시작하는데 중간 텀이 길어서 먹을 것을 챙겨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화학 시험이 끝난 후 나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였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위치도 생소하다 보니 시간 내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에 그냥 가방에 들어있던 초코바와 견과류를 1층 소파에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1차 결과 발표는 1월 12일 날이었고 2차 면접까지 20일가량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1차 합격을 한 후에 면접을 시작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후에 답변하겠습니다. 약대 편입의 경우에는 영어 학점, 자소서, 지필고사, 면접 이렇게 5가지를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약대 편입하면서 영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대나 경희대와 같이 영어 성적이 꼭 필요하지 않은 학교도 있지만 이는 매우 소수일 뿐이고 대부분은 영어 성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인 영어의 경우는 토익, 탭스 등이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토익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토익이 다른 공인 영어보다 만점 따기가 쉽고 효율이 좋기 때문입니다. 영어에 자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우선 토익 보득점을 만든 후 추가적인 공인 영어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점의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지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고익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파가 높을수록 이제 지원할 때 좀 합격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희끼리 얘기해봤을 때는 한 95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었습니다. 자소서의 경우 학교마다 다른데 자소서의 유무부터 자소서의 중요성, 문항과 세부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모집 요강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대의 경우 자소서는 3개의 문항이 있었고 각 문항마다 800자 이내씩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앙대학대는 학업계획서를 받습니다. 학업계획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1번 항목에서 본인의 강점 약점을 살려서 지원한 동기나 이제 입학 후에 실행 목표, 그리고 계획, 졸업 후 진로 등을 작성을 하셔야 되고 2번, 3번에서는 이제 강점을 두고서 했던 일들, 그런 거를 좀 작성을 해달라고 되어 있어서 1번 항목을 좀 집중해서 작성해 주시는 게 좀 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필시험 성적도 당연히 높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학교별로 시험 유형이 다르고 출제 범위도 살짝씩 다르기 때문에 평소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시험 스타일을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대 약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지필고사 기출문제를 공개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의 경우에는 피트 세대랑 거의 비슷하게 면접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화학 생물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 화학과에서 이번에 편입한 지승헌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적대 학점이 이제 4.5점 만점에 4.4 정도 나왔었고 영어 성적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스펙이 있다면 지필고사 정도는 화학 한 2-3개 정도 틀린 것 같고 생물은 하나 정도 틀린 것 같아요. 지필고사 점수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습니다. 기타 추가 서류로 제출한 스펙이 있으면 중앙대 화학과에서 학부 인턴으로 한 학기 동안 일한 것도 있고 봉사활동으로 200시간 정도를 제출했었습니다. 전적대는 서울권 비전문과 이과였고 영어는 토익과 탭스를 준비하였습니다. 토익은 만점
수업은 아니고 탭스는 건양대 지원 자격을 맞추기 위해서 준비하였습니다. 학점의 경우는 GPA가 95 이상이었고 전적대에서는 피트 준비 등의 이유로 동아리와 같은 활동은 일체 하지 못했습니다. 서류는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휴학을 따로 해본 적은 없고 군대 군복무 중에 후임이 한번 이제 제안을 해줘서 약대 편입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제 병장 때부터 한번 준비를 했었습니다. 23년도 4월부터 한 8개월, 9개월 정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저는 인강과 혼자 공부하는 것에 자신이 없어서 학원을 다니기로 결심하였고 김영 편입 학원에서 현강을 수강하였습니다. 군대 안에 있을 때는 플레이어 다운로드가 안 돼서 유튜브로 인강을 수강을 했었고 전역한 이후에는 이제 김영 편입에서 인강을 보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따로 학원을 다니진 않았고 독서실 다니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화학, 유기화학, 생물학을 공부하였는데 화학은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혔다고 생각되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기화학의 경우는 생소하기 때문에 많이 그려보면서 익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반응물, 시약, 생성물의 조건을 잘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물의 경우는 방대한 양의 개념을 반복해서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화학의 경우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이 어렵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모집 요강에 보시면 일반 생물은 이제 일반 생물학 수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화학, 무기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분석화학을 포함해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일반화학 수준을 넘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서 공부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분석화학과 유기화학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게 타이트하기 때문에 계산 문제 되게 연습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60분 시간을 OMR 체킹까지 하는 걸로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기출 문제는 한 3회독 정도 했었던 것 같고요. 유기화학의 경우에는 이제 반응물과 시약과 생성물 그렇게 암기를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무기화학과 물리화학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는 그런 주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 주제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놓고 그 주제를 반복해서 보는 방법으로 그리고 물리화학의 경우에는 좀 유도하는 문제가 요즘 트렌드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도하는 방법도 좀 연습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분석하고 풀이 과정을 먼저 떠올린 다음에 문제로 들어가는 그런 습관을 들여놨는데 실제로 중대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생소한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일반화학 전공서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대 생물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이 쉬운 편입니다. 그래도 이제 많이 쉬운 편은 아니니까 준비 잘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정리 노트를 만들어서 단권화 복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사진 찍어서 그 사진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 방법으로 연습을 했었습니다. 실문제도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 지식형 문제가 되게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널널했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선지에서 단어 하나만 바꾸면 틀리는 문제들도 많았고 단어를 애매하게 되는 게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선지 분석을 조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남더라도 한 번 더 검토하는 습관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기화학 같은 경우는 지필고사 과목에 유기화학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기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유기 1까지는 완벽하게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필고사에도 유기화학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유기가 나오니까 준비를 잘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면접에서도 피트 시절에는 유기를 다뤘었기도 했고 올해는 유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유기가 언제 또 나올지 모르니까 대비를 좀 잘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성 파트는 확실하게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고요. 반응 파트도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2월 초부터 한 2달 정도 면접을 준비를 했었어요. 지필고사를 병행하면서 면접 준비를 했었고 피트 시절과 거의 비슷하게 20분 동안 문제풀이하고 5분 동안 발표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답안지 작성을 하실 때 좀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좀 익히고 중간 배치 활용하는 방법이나 글씨 깔끔하게 쓰는 방법 필요한 정보들을 캐내서 어떻게 말할지 그런 순서들 정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들께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조금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언컨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합격생을 보면은 스카이 출신 1명, 중대 자교 1명, 나머지는 다른 학교였어서 포펄에서는 좀 많이 자유로운 것 같아요. 학점은 어느 정도는 중요한 것 같아요. GPA 95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저희끼리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해서 GPA가 무조건 낮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높다고 붙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경성대의 경우는 나이가 어릴수록 유리한 것 같다고 생각되지만
나이가 많은 것이 불합격의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린 것이 또 하나의 스펙이 될 수 있으니 편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도전해봐도 좋을 듯 싶습니다. 화학, 생물과 같은 전문과면 당연히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고등학생 때 이과를 선택하신 분이라면 무리 없을 것입니다. 특히 수능 선택 과목으로 생물, 화학을 선택하신 분이라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저는 합격하는 순간까지도 제가 합격할 줄 몰랐어요. 경쟁률이 워낙 높기도 했고 준비 기간도 짧기도 해서 저는 합격하는 순간까지 그 준비 기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몇 년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올해 처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진짜 올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대 약대 오셔서 행복한 약대 생활 하시면 좋겠네요. 화이팅!